안녕하세요. 우프 선생이에요. 자, 오늘은 우리가 또 공부를 한번 해봅시다. 먼저 이 시공간이란 게 컨셉이 있거든요. 시공간. 자, 시공간은 요 시자는 이렇게 시간 할 때 그 시자거든요. 시자고요. 그다음 공간 할 때는 공자죠, 이거. 그죠? 이 공간. 자, 요게 되는데요. 요 시가 바로 타임이죠. 타임. 공간이란 건 스페이스. 그래서 우리 생각엔 시공간 그러면 타임 스페이스 같은데 영어로는 스페이스 타임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우주 공간이 바로 그냥 시공간이라는 거야. 옛날에는 우주 공간에 아무것도 없이 뻥 뚫려 있고 빛은 그냥 이 허공을 직진으로 쭉 간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이렇게. 그런데 그게 아니고 질량이 큰 물질 주변에는 공간이 휘어져 있다. 그 다음에 이 공간하고 시간하고 서로 합쳐져 가지고 4차원적인 어떤 공간이다.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이 합쳐졌다는 게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그냥 3D가 아니고 4D로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아인슈타인이 제일 먼저 생각한 게 아니고 이 시공간은 독일의 수학자 민코프스키, 이름 보니까 러시아 쪽하고 관계 있는 것 같네요. 이제 스키, 짜이콥스키, 스키 하면 다 러시아 쪽이잖아요. 1907년에 처음으로 제안을 했는데요. 이 수학자가 3차원 공간이 있어. 3차원 여러분 다 알잖아요. 이렇게 됐을 때, 그죠? 이쪽을 X축 보고요. 이쪽을 Y축, 위를 Z축 이런 식으로, 그죠? 서로 직각 상태, 요 직각이죠? 이렇게. 3차원인데 여기다가 타임을 하나 더 붙인 거야, 타임. 그게 타임은 또 1차원이죠. 하나의 t라는 변수를 쓰니까. 그래서 1차원. 둘이 합치면 3 더하기 1이니까 4차원 되죠. 4차원 당연히 시공간이 되겠지. 이게 공간이잖아. 3D가, 그죠? 이건 시간이고. 그래서 이걸 합쳐서 4차원 시공간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아인슈타인은 처음에 이 시공간 개념을 별로 탐탁치 않게 생각했어요. 근데 나중에 자기가 상대성 이론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 공간이 굉장히 효율적이거든. 그래서 이제 이 공간을 받아들이게 되죠. 자, 그래서 이 시공간이라는 이 컨셉, 요거 별거 아닙니다. 알았죠? 우주 공간에 질량이 큰 물질 주변에 그냥 휘어져 있어. 공간 자체가. 그리고 우주가 텅텅 빈 게 아니고 요 밑에 그림 보면 이해되죠? 자, 보세요. 요 구슬 같은 얘들이 이제 질량인데 뭐 큰 거는 태양이라고 그러고 뭐 작은 거는 달, 뭐 중간 요거는 지구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편의상. 그러면 얘들이 없으면은 그냥 이렇게 쭉쭉쭉쭉 XY축으로 그냥 뻗어 있는데 걔가 있으니까 푹 눌려 갖고 쑥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죠? 푹 꺼진다 이거. 공간이 휘게 되겠죠. 이놈의 무게, 질량 때문에 푹 꺼진다 이거. 이런 식으로 우주 공간에 뭐가 이렇게 쭉 펼쳐져 있다. 이게 시공간입니다. 요놈이 시공간이에요. 이걸 시공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옛날에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있다 이거죠. 이게 저거랑 비슷한 거죠. 뭐 플러스가 이렇게 있으면요. 여기서부터 뭐가 쭉쭉쭉 나온다. 무슨 장이 나와? 전기장이 나온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지? 이렇게. 눈에는 안 보이지만 얘가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설명하면 아주 이해가 편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공간도요. 시공간을 직접 봤냐? 여러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근데 이게 있다고 생각하고 하면은 아주 이해가 잘 됩니다. 여러 가지로. 근데 사실은 이 시공간은 모든 것, 즉 빛이나 우주선, 뭐 우주선 날아다니는 거 로켓 같은 거 말이에요. 이게 다니는 길입니다. 이 길. 근데 그 길이 이렇게 쭉쭉 뻗어 있는 게 아니고요. 중간에 가다 이렇게 휘기도 한다. 그 얘기예요. 왜 휘냐? 이 질량이 있는 것 때문에. 이 질량이 있는 놈은 자기 주변에 뭔가 잡아 당기는 힘을 가지는 거. 이거 중력이라 그러죠. 중력을 가지니까 공간도 걔 쪽으로 끌려갖고 이렇게 된다. 휘어 있다. 이거죠.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돼 있으면 공간이 똑바로 가다가 얘 때문에 끌려서 휘어져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빛은 어디로 따라가느냐? 빛이란 놈은 이걸 따라 이렇게 날아가다가 이 공간 따라서 얘는 빛은 간다 이거죠. 그죠? 이렇게. 빛은 아무 생각 없습니다. 빛은 아무 생각 없어요. 얘는요. 그냥 이 공간 따라가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 공간 자체가요. 이렇게 휘어져 있으면요. 빛도 여기 따라 이렇게 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요거는
이 밑에 쪽을 지나가는 애도 이렇게 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요렇게 그린 요 모델은요. 요 모델은 어 밑에 방향을 지금 무시했기 때문에 사실 이거 어폐가 있죠?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 이 그림이 제대로 그린 거죠. 여기 지금 지구가 만약에 있다 그러면요. 지구 주변의 공간들이 자, 요쪽에도 이렇게 휘어 있죠. 이렇게. 지구 쪽으로 이렇게 끌려와야 되니까. 여기도 이렇게 휘어 있어야죠. 이렇게. 자, 밑에도 이쪽으로 휘어야죠.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휘어야 되고. 여기는 없지만 위쪽에 있다 그러면 걔도 저 밑으로 쭉 꺼져 있어야 될 거고. 실제는 이런 상황이죠. 그죠? 그 공간이 있으면 이 시공간이 주변에서 이쪽을 지구 중심 쪽을 향해 갖고 다 이쪽으로 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델은 조금 문제가 있죠. 이거는 이쪽만 있고 밑에 쪽이 없잖아. 밑에 쪽도 이런 식으로 휘어야 될 텐데. 응? 밑에 쪽도 이렇게 휘어줘야 되겠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휘어줘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그렇게 아니고 푹 꺼진 이쪽만 지금 그려져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모델은 별로 안 좋은 모델이고요. 원래 3D 입체적으로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설명하기가 좀 불편하니까 그냥 쉽게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설명하는 것 뿐이지 실제 시공간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공간이 바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서 일반 상대성 이론. 자,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요. 이 시공간이란 개념이 도입됐죠. 그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공간이 휘어 있더라. 그것도 아무데나 휘어 있는 게 아니고 질량이 큰 물질 주변에 휘어져 있는데 질량이 크면 클수록 많이 휘어져 있겠죠. 그리고 그 휘어진 공간을 따라 빛이나 또는 우리가 로켓트가 가면 우리 로켓트가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공간은 4차원 공간이다 이런 얘기고 모양은 이런 식으로 생겼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시공간을 아인슈타인이 생각하게 된 계기가 자 이건데요. 한번 봅시다. 자, 지금 로켓트가 지금 로켓트죠. 자, 로켓트가 날아갑니다. 날아가는데 지구에 있는 여기 지구에 사람이 한 명 있죠. 자, 이 사람은 지구가 정지해 있는 상태다. 아니면 등속도로 있는 상태라고 생각합시다. 그래서 이걸 관성좌표계라 그런다 그랬죠. 가속도가 없는 좌표계, 요거 관성좌표계. 근데 이 로켓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은요. 이 로켓가 지금 가속도 운동을 한다. 여기 A 돼 있죠? 자, A 돼 있습니다. 가속 운동. 시간이 갈수록 점점 빨라지는 운동을 하고 있다 생각했을 때 로켓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은 가속 좌표계입니다. 요걸 비관성 좌표계 그런다 그랬죠. 가속 좌표계. 여기는 지금 가속도 때문에 힘이 작용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 로켓 밖에 있는 지구에 서 있는 사람이 볼 때 한번 볼까요? 자, 빛이 왼쪽에서 이렇게 오죠. 그래갖고 이걸로 통과해서 빛은 그대로 갑니다. 자, 로켓은 보지 말고 빛만 보세요. 빛만. 요 빛만 내가 이렇게 노랗게 한번 표시해 볼게요. 자, 빛만. 이렇게 갔죠. 그죠? 빛이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 지구에 있는 이 관성좌표계에 있는 사람이 볼 때는 이 사람이 볼 때는 어떻게 보인다? 빛이 똑바로 그냥 직진한 것처럼 보인다. 직진. 빛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빛이 직진한 것처럼. 자, 그런데 빛이 직진하는 동안에 로켓가 어떻게 됐어요? 여기 있던 로켓가 여기까지 갔죠. 그럼 여기 들어왔던 부분 여기 A가 지금 약간 위로 올라가 있지, 그지? 그래서 들어왔던 부분이 여기였는데 요 놈이 약간 위로 왜냐면 로켓가 진행해 가니까 올라갔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요 B 부분이 어떻게 돼 있어요? 약간 위로 올라가 있죠, 그죠? 그래서 요쪽을 요 부분을 통과할 때, 자, 요 부분을 통과할 때, 이 부분을 통과할 때 빛이 여기서 보면은 들어온다고 나가는 위치가 좀 틀리죠, 그죠? 근데 이제 지구에 있는 관측자가 볼 때는 어쨌든 직진으로 똑같이 이렇게 빛은 가고 로켓가 살짝 올라간 것처럼 보이겠죠? 자, 얘는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관성좌표계에 있는 사람, 즉 지구에 가만히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볼 때는 빛은 분명히 직진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로켓 안에 타고 있는 이 사람이 볼 때는 어떻게 보이나 한번 봅시다. 자, 그 사람이 볼 때는요. 빛이 어떻게 보이냐면 여기로 들어왔다가 그죠? B가 아니고 밑에 이렇게 해서 C로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꺾인 것처럼 보인다. 사실은 꺾인 게 아니고
밖에서 본 사람 입장에서는 빛이 똑바로 가니까 A에 들어왔다가, 그죠? 빛이 똑바로 또 가면 C로 나가죠? 왜냐면 로켓가 살짝 올라갔기 때문에 요 B로는 나갈 수가 없죠. 그죠? 요렇게. 빛은 직진한 것처럼 그대로 보이는데, 이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은 로켓이랑 같이 가거든요. 같이 가면 자기가 볼 때는 빛이 똑바로 간 것처럼 안 보입니다. 이 사람이 똑바로 간 것처럼 보이려고 그러면은 빛이 A에서 들어와서 이렇게 B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안 보이죠. 여기 보면 알겠지만 빛이 A로 들어왔지만 C로 나가고 있잖아, 지금. 빛은 똑바로 갔지만 로켓가 앞으로 갔기 때문에 가속도를 받아서 로켓가 앞으로 축 튀어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 봅시다. 가속 좌표계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빛이 여기서 들어왔다가 똑바로 이렇게 가지 못하고 빛이 이렇게 가는 것처럼 보이죠. 빛이 마치 휜 것처럼 보인다. 휜다. 빛이 휜 것처럼 보인다 이거죠. 누가 볼 때? 로켓 안에 타고 있는 사람 볼 때. 가속 좌표계에 있는 사람이 볼 때. 그래서 상대성 이론이요. 관성 좌표계. 이 A란 가란 사람 할게요. 가속 좌표계 이 사람, 나란 사람. 이 사람이 자기가 어디에 있냐에 따라 가지고 똑같은 현상이 서로 다르게 보이죠. 그래서 서로 상대적이다. 그래서 이게 바로 무슨 이론이야? 그래서 상대성 이론입니다. 상대적이다. 절대적인 게 아니고요. 자기가 있는 상황에 따라 다 틀리게 보이는 거죠. 자, 그래서 휜다 이렇게 생각한 거야. 자, 그럼 아인슈타인이 생각할 때, 자, 등가 원리가 있었죠. 이 등가 원리가 뭐냐? 가속하는 우주선 속이나 또는 중력장이나 우리는 구분 못한다. 똑같이 보인다. 그렇죠? 화면이 또 왜 이렇게 됐어? 자, 끄고 밑에 이거 없어지도록. 오케이. 자, 똑같이 보인다. 그게 등가 원리죠. 자, 등가 원리는 별거 아니죠. 등가 원리는 뭐라 그랬어요? 이 날아가는 우주선, 즉 날아가는데 분명히 가속된 상태로 가야 돼요. 이 우주선과 우리 지구에 있는 중력도 따지면 가속도죠. 중력 가속도 그러죠. 그래서 지구 중력이랑 똑같은 속도로 날아가는 우주선이 있다 그러면 이 속하고 서로 전혀 구분할 수가 없다. 우리가 우주선 속에 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지구에 가만히 서 있는 건지 우리는 구분할 수가 없다 그랬죠.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게 등가 원리라 그랬죠. 그 가치가 똑같다 이거야. 자, 그래서 실제로 지구 중력에서도 우리가 물체를 이렇게 던지게 되면은 우주선 속에서 분명히 지금 빛이, 여기서 빛이라 합시다. 빛이 이렇게 꺾였죠, 밑으로. 그러면 빛도 여기서도 똑같이 꺾여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지구 말고 강력한 해를 생각했습니다. 자, 태양이 있는데요. 빛이 태양 주변으로 가게 되면 당연히 이렇게 꺾일 것이다. 이 우주선에서 빛이 이렇게 꺾인 거랑 잘 안 보이나? 우주선에서 빛이 꺾인 거랑 똑같은 현상이죠.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해 보면요. 빛이 꺾인 거랑 똑같은 현상이죠. 요거랑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등가 원리에 의해서. 그러면 아인슈타인 생각하기에 빛은 당연히 직진을 한다. 자, 빛은 직진을 하고 얘가 어디를 날아가냐? 우주 공간을 날아간다. 우주 공간. 근데 빛이 꺾였다는 거는 빛이 꺾인 게 아니고 빛은 그냥 자기가 우주 공간을 그대로 가는 것 뿐인데 공간 자체가 똑바로 되어 있지 않고 공간 자체가 휘어 있다 생각하면요. 자, 차가 달리는데요. 차가 달리는데 차가 만약 길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차는 당연히 이 길 따라 일로 달리겠죠. 그죠? 그런데 길이 만약에 여기서 밑으로 휘어져 있다 그러면 차는 길 따라가니까 휘어서 달리겠죠. 그러니까 차는 죄가 없습니다. 그죠? 길 자체가 문제죠. 길 자체가. 바로 그 생각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공간이 이렇게 꺾여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빛이 아래를 휜다 방금 얘기했고요. 자, 그러면 결국은 뭐다? 질량을 가진 물체 주변에 빛이 휜다. 이거는 빛은 시공간을 따라서 달릴 뿐이기 때문에 빛이 다니는 길, 즉 시공간이 휘어져 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공간이란 개념을 갖고 온 거죠. 자, 빛이 어디를 달린다? 그렇죠. 빛이 바로 시공간 속을 달린다. 이 속을 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찻길이 있으면요. 요게 시공간이고요. 거기 달리는 자동차가 바로 빛이다 생각하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빛은 시공간 속을 달리니까 시공간이 휘어져 있으면 당연히 빛도 휘어져 있다. 근데 우리 눈에는 안 보입니다. 시공간 눈에 안 보이고 우리 눈에는 누가 보여? 우리 눈에는 빛이 보이죠. 자, 빛은 당연히 보이죠. 빛은 보임.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뭐야 이거 빛이 휘어진 것처럼 보이네. 그렇죠? 그래서 빛이 이렇게 가다가 휘어진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인식을 하고 시공간은 안 보이지만 아인슈타인 얘기는 바로 이 뒤에 백그라운드를 이루고 있는 이 배경이 되는 시공간이 바로 휘어져 있다 이거죠. 그래서 빛은 시공간 따라 그냥 가는 거야. 왜 시공간 따라 가느냐? 그게 바로 최고로 짧은 거리입니다. 최단 거리이기 때문에요. 빛은 항상 두 지점이 있으면요. A 지점, B 지점 사이를 최단 거리로 가려는 속성이 있습니다. 빛은. 그게 빛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땐 직진처럼 보이는데 공간이 휘어져 있으면 휘어진 공간을 따라가는 게 최단 거리입니다. 그래서 휘어진 공간을 따라간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공간이 휘어져 있다. 그걸 시공간이라고 한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그 속을 달리는 게 바로 빛이다. 빛뿐만 아니고 이제 우주선이라든지요. 우리가 이제 장차 우주로 막 여행하게 다니면 우주로 다니는 우주 버스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자, 우주 버스나 우주 택시나 그죠? 우주 자가용이나 이런 것들이 택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다니는 길이 바로 시공간입니다. 그래서 공간 자체가 휘어져 있다. 상대성 이론의 일반 상대성 이론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시공간이다. 시공간은 질량을 가진 물체 주변에 휘어져 있다. 그래서 빛은 질량이 가진 물체 주변에 갈 때 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근데 그게 진짜인가 아닌가 이제 1919년에서 1919년 꽤 오래됐죠. 100년 더 지났죠. 여기서 이제 영국 측량대가 실제로 측정을 했죠. 이렇게 해줘야 되나? 이렇게 해야 위로 가지. 자, 그래서 실제로 측정을 했더니 여기 한번 봅시다. 자, 여기 한번 보면요. 여기가 지금 태양, 해라고 쓸게요. 자, 해. 자, 우리 지구인데 우리가 이제 이쪽을 쳐다보니까 낮이겠죠. 그죠? 낮인데 그때 별 S가 있습니다. S란 별빛이 쭉 오다가 태양 주변에서 살짝 휘죠. 이렇게 휩니다. 왜냐하면 이 공간 자체가 좀 휘어 있으니까 휘죠. 우리 지구에 들어왔어요. 우리 애가 지구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구에 있는 사람은 별 S가 어디 있는 것처럼 보이냐면요. 여기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별이 여기 있는 것처럼 S 다시 여기 있는 것처럼.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요. 빛이 지금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이렇게. 그럼 인간은 멍청해 갖고 휜 건 모르고 우리는 직진으로 생각합니다. 직진으로.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 저기 유리잔에 여기 이제 물을 넣고 여기다 젓가락을 꼽아 놨잖아요. 원래 젓가락은 똑바로 이렇게 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젓가락이 이렇게 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죠? 이렇게 떠 있는 것처럼. 음? 왜냐하면 빛이 여기서 나오다가 살짝 휘거든요. 빛이 살짝 휘어서 오니까 우리가 쳐다볼 때는 여기서 온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떠 보이죠. 그죠? 실제는 젓가락이 똑바로 있지만은 떠 보이는 거야. 그래서 우리 인간이 굉장히 멍청합니다. 어, 오는 곳 있죠. 요거도 비슷한 건데요. 실제로 빛이 이렇게 왔어요. 이렇게 여기 AS 출발해서요. 빛이 이렇게 해서 휘어서 이렇게 왔거든요. 우리 눈에 들어왔는데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빛은 직진이니까 똑바로 왔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 B에서 온 것처럼 생각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밤하고 낮에 낮에는 해가 있지만은 밤이 되면 해가 없어지죠. 그러면 똑같은 별을 찍는데 이 별이 지금 여기 있다 그럽시다. 별 A가 여기 있는데 태양이 이쪽에 와 있으면 낮이죠. 우리가 이제 저 별 쪽을 지구에서 쳐다보는데 별 쪽에 태양이 있으면 낮이잖아요. 그때는 이제 별빛이 약간 휘어지 가지고 별이 약간 이쪽에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밤이 된다 생각해 봅시다. 자, 밤이 되면요. 요 놈은 없죠. 그죠? 태양은 없어지니까 얘는 지워버릴게요. 자, 태양은 없어졌고요. 태양은 이제 밤이 되면은 태양은 어디가 있냐면 이쪽에 가 있겠죠. 해는 여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별 쪽을 쳐다보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별빛이 휘어지지 않고 그대로 오죠. 오다 보니까 아까 낮에 있었던 그 위치하고요. 밤에 있었던 요 위치가
살짝 어긋난 것처럼 보이죠. 이게 굉장히 차이가 작은데 이거를 측량해 냈죠. 그래서 낮에는 사실 별빛이 거의 안 보입니다. 햇빛이 너무 눈부셔서. 그렇지만 낮이지만 햇빛이 약해질 때가 있어. 그때가 언제죠? 일식 때가 되겠죠. 일식. 그래서 달이 태양을 가려가지고 햇빛의 기운이 약해지면 그때 별빛이 보이죠. 그래서 일식 때 측정을 한 거죠. 일식 때 측정을 했더니 일식에 측정했던 건 낮에 그 별빛을 측정한 거죠. 그랬더니 그 별이 살짝 어긋난 것처럼 보이는 거. 이게 이제 실제로 증명이 됐죠. 그래가지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 맞다 하는 게 이렇게 됐는데요. 결국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처럼요. 이렇게 공간이 휘어져 있어 갖고 이렇게 왔다. 얘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휘어져서 왔다라고 생각하면 설명이 아주 잘 되고요. 그 이후에도 자, 여기 은하가 하나 있네요. 자, 이 은하를 우리가 A 은하라 그럴게요. 그 다음에 퀘이사라고 여기 이제 Q라고 써볼게요. 퀘이사라고 굉장히 밝게 빛나는 별이 있는데요. 자, 이 별에서 강력한 별빛이 오다가 은하도 거대한 질량을 가진 놈이니까요. 이거 중력 때문에 별빛이 살짝 꺾이죠. 이렇게. 자, 꺾여서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럼 우리 지구에서 관찰자는 띵띵띵띵띵띵 해서 퀘이사가 어딘 것처럼 보여? 요 Q 여기 노란색으로 할까요? 이거는 Q 다시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거 여기 있는 것처럼. 여기서 퀘이사의 별빛이 온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또 이 별빛이 이렇게도 가지만 또 밑으로도 갈 거 아니야. 별빛은 사방으로 퍼지니까 그죠? 그럼 이쪽으로 온 별빛은 이 퀘이사에서 똑같이 출발한 별빛입니다. 하나는 녹색은 위쪽으로 간 거고 얘는 약간 밑에 쪽으로 별빛이 사방으로 퍼지니까. 그럼 얘는 이렇게 휘어서 이렇게 오겠죠? 요 은하 때문에 은하가 중력으로 잡아 당기기 때문에 여기 시공간이 휘어져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땡땡땡땡땡 여기서 온 것처럼 보이는 거죠. Q2 다시에서 온 것처럼. 이건 이제 아래 위고요. 그 다음에 여긴 지금 3D니까 여긴 그릴 수가 없는데 위쪽 밑에 쪽도 똑같은 이런 현상이 생기죠. 그러면 우리 지구에서 퀘이사 사진을 찍었는데 여기 한번 보세요. 퀘이사가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보이고 또 밑에 있는 것처럼도 보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처럼도 이제 보일 수 있고 오른쪽으로 또 왼쪽에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요 중간 여기는 은하입니다. 여기는 은하. 요 A라는 은하예요. 그런데 그 주변으로 어떻게 돼 있어 지금? 분홍색으로 해볼까? 여기 보니까 여기 하나 또 밑에도 있고 오른쪽에도 있고 왼쪽에도 있고 사진이 이렇게 네 개가 찍힙니다. 똑같은 별이에요. 퀘이사랑 똑같은 별이 사방으로.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가 중력 렌즈 효과라 그럽니다. 왜 렌즈 효과라 그러냐면 우리가 저 렌즈 있잖아요. 이렇게 렌즈. 그러면 물체가 여기 있으면 돋보기 이런 거 보면 물체가 어떻게 보여요? 우리가 볼 때 요만한 것들이 확대돼서 막 커 보이고 그러잖아요. 오목 렌즈, 볼록 렌즈 하면 뭐 이놈이 이렇게 커 보이고 요렇게 된 놈이 뭐 커 보이고 그럴 수 있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렌즈 효과가 있다. 그래서 이걸 중력 렌즈 효과라 그럽니다. 중력. 왜 중력이라는지 알겠죠? 이 중력 때문에 생겼다. 근데 렌즈처럼 이 모양이 확대된 거죠. 그러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효과가 생긴다. 그래서 이 겉보기상이란 건 겉으로 이제 보이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게 빛이 결국 휘지 않았느냐. 빛이 오다가 휘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자, 빛이 휘었다는 건 이 주변에 공간, 시공간이 휘어져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시공간이 이런 거 없이 그냥 해버리면 빛이 그냥 휘는 것만 하면 좀 밋밋한데 이렇게 그물처럼 해주면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이 그물처럼 이게 있는지 없는지가 모르는 거죠.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가장 설명이 잘 됩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우리는 다만 그걸 인정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시공간이란 건 현재까지 우리가 여러 가지로 설명하기 좋아서 그렇게 하는 거고요. 미래에는 또 다른 개념이 나올 수도 있겠죠. 현재까지는 가장 좋은 겁니다. 과학에서 절대적인 건 없습니다. 현재까지 가장 좋은 걸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거로 설명을 하다가 설명이 안 된 현상이 나타나면 그때는 가차없이 버려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종교와 과학의 차이죠. 그래서 교회 다니는 종교인들이 있다. 절에 다니는 종교인이 있다. 뭐 자기 종교 가진 건 관계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과학도라 그러면 모든 걸 해석할 때는
과학적으로 해석을 해야죠. 과학 설명은. 그다음에 이제 종교는 그냥 자기 종교대로 믿으면 되죠. 가서 그냥 믿사옵니다 하면 됩니다. 그냥 믿사옵니다. 거기서 뭐 이걸 하나로 과학과 종교를 하나로 자꾸 만들려 그러면 거기서도 문제가 생기죠. 사실 종교란 거는 우리 마음이거든요. 그죠? 우리가 그냥 믿는 거죠. 그거는 믿음이고 이 과학이란 건 이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실제 현상을 과학적인 거로 분석하는 거죠. 그게 같아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 자체가요. 빛이 물질이냐 파동이냐 이것처럼 인간 자체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도 이거냐 저거냐 이렇게 정확히 정체를 인간의 정체를 정확히 딱 끄집어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가 다 복합적으로 인간이니까 종교하고 철학하고 일치시키려는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럼 거기서 또 모순이 생겨 갖고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 따로 과학 따로 내 몸속에서 따로 국밥으로 따로따로 놀면 됩니다. 그래도 아무런 갈등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 몸은요. 동물적인 본능하고요. 이성적인 인간보다 인간적으로 만들어진 그 두 개가 끊임없이 싸우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꿈틀 대니까 순간적으로 여러분 동물 같은 본능이 막 나타나잖아요. 그것도 여러분 자신입니다. 그것도. 그래서 그거를 잘 조화롭게 우리가 컨트롤하면서 살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밑으로 이제 계속 한번 가볼까요? 자, 밑으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없애고요. 그래야 넘어가더라고. 자, 이번에는 이제 탈출 속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짝 공부를 해보겠는데요. 자, 탈출은 말 그대로 도망가는 거죠. 그래서 escape라 그러죠. 이걸 escape velocity라고 그러는데요. 자, 벗어난다는 게 도망가는 건데 그때 최소의 속도가 되는데요. 지금 여기 지구가 있잖아요. 자, 지구. 자, 지구가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뭐 여기는 대포알을 쐈는데 대포알을 높은 산에 쐈어. 그러면 굉장히 세게 쏘게 되면 지구를 동그랗게 원운동을 하겠죠. 지구가 잡아당기니까 대포알이 도망가지 못하고 뱅글뱅글 돌고 있습니다. 조금 더 세게 쏘면요. 이렇게 원보다 좀 큰 타원을 그립니다. 타원을. 근데 더 세게 하면요. 타원을 하지 않고 타원이란 건 이렇게 가다가 돌아오는데 타원을 하지 않고 쭉 완전히 가버립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자, 다시는. 그걸 우리가 뭐라 해요? 탈출 속도죠. 그래서 원의 속도보다 타원 속도가 조금 더 크고요. 탈출 속도가 조금 더 큽니다. 여기서 속력은 방향과 관계없다 그랬는데 속력은 속도 그럼 방향이 이제 있어야 되겠죠. 여기서 이제 우리 속력만 계산합시다. 자, 그러면 원 궤도일 때 속력은 우리가 어떻게 계산하냐?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여기다 쉽게 계산해 보면 이렇게 되겠죠. 자, 지구가 이렇게 돼 있을 때요. 자, 지금 얘가 지금 지구 원궤도로 이렇게 돈다 생각합시다. 이렇게 V라는 속도로 돌고 있는데요. 자, 바깥으로 튕겨나가려는 원심력 R의 mv 제곱. 정확히 말하면 구심력 요거의 반대적인 거지만 우리가 이해하기 편하게 이렇게 합시다. 왜냐하면 로켓 자체는 실제로 원심력을 느끼거든요. 바깥으로. 그럼 이놈하고요. 지구가 얘를 잡아당길 거 아니야. 잡아당기는 게 바로 중력인데 이게 이제 지구 질량을 라지 m, 요 우주선의 질량을 스몰 m 그러면요. 여기서 여기까지 요거를 우리가 R이라고 합니다. R.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R이 아니고 지구 반지름이 여기 R이니까요. 여기다가 조금 더 뭘 해줘야 돼? 조금 더 이렇게 더 해줘야 되겠죠? 그런데 우린 거의 지구 반지름처럼 해버리는데, 요건 어쨌든 지워버리고요. 요 R이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지워버리고. 괜히 썼다, 이거. 헷갈린 건 쓸 필요가 없는데. 하여튼, 지구 중심과 우주선 사이 거리가 R. 그러면 얘 사이에 만류력 작용하죠. 그 만류력 어떻게 계산할 수 있어요? 만류력은 만류력 상수 취하고요. 거리 제곱 밑으로 주고 둘의 질량, 우주선의 질량에다가 지구의 질량 곱하면 되죠. 요 만류력, 잡아당기는 만류력이 바로 지구가 이 밖으로 나가려는 요 놈하고 서로 둘의 힘이 균형을 이루고 똑같을 때 얘가 원운동을 합니다. 그죠? 똑같으니까 얘가 도망도 못 가고 뱅글뱅글 도는 거죠. 밖에 나가는 게 만약에 더 크다, 이게 더 크다 그러면 얘는 완전히 도망가 버리겠죠. 그죠? 똑같을 때. 그래서 이퀄 놓고 계산을 해보면요. 이렇게 MM 없어지니까 우주선의 질량은 전혀 관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가벼운 거든 무거운 거든 탈출 속도엔 전혀 관계가 없죠.
자, 그러면 요걸 좀 확대해서요. 여기다 이제 계산 요것만 해볼게요. 여기만 집중해서. 그러면 이제 R도 하나씩 없어지면요. 속도 V 제곱은 RGM 이렇게 되죠. 그러면 속도 V는 루트 RGM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 M은 지구의 질량. 지구 질량이고요. R은 지구 중심에서 그 인공위성까지 거리 이렇게 하면 되고요. G는 만류력 상수죠. 그럼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속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요 속도보다 크면은 이제 그게 이제 탈출 속도보다 크니까 지구 밖을 도망갈 수 있죠. 지구 중력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속도를 우리가 무슨 속도다? 탈출 속도다. 그럽니다. 탈출 속도 또는 탈출 속력. 크기만 보면 속력이고요. 방향까지 생각하면 속도. 탈출 속력 그래 줬고 탈출 속도 그래 줬습니다. 그래서 여기 놓고 계산해 보니까요. 지구는 얼마 정도 나왔다? 여기 지구는 11.2 나오죠. 11.2km. 단위는 킬로미터 포초니까 1초에 11.2km로 가야 됩니다. 1초에 12.2km면 굉장히 빠른 거죠. 똑딱 하는데 11.2km로 가니까. 여러분 저 마라톤 뛰는 게 43.195니까 한 40km 보면 그거 4분의 1 정도거든요. 그럼 마라톤 똥 빠지게 2시간 이상 뛰잖아요. 근데 그 마라톤의 4분의 1이면 똥 빠지게 마라토너가 뛰면은 2시간이니까 한 30분은 가야죠. 11km면 30분 이상 뛰는 건데 그걸 1초에 그냥 그런 속도로 달리면 지구 밖으로 드디어 도망갈 수 있습니다. 태양은요 617입니다. 왜냐하면 태양이 중력이 엄청 크니까 지구보다 중력이 어마어마하게 크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기는 훨씬 더 크게 필요합니다. 중력이 크다는 건 태양의 질량이 엄청 크다는 거죠. 질량이 커야지 땡기는 힘이 세기 때문에요. 그래서 달 같은 거는 우리보다 질량이 작죠. 화성도 작고 수성도 작고 금성은 우리랑 좀 비슷하네요. 그죠? 그래서 탈출 속도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질량이 작은 별일수록 도망쳐 나오기가 쉽고요. 질량이 굉장히 큰 별은 엄청난 속도로 달리지 않으면 그 중력 밖으로 도망쳐 나오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탈출 속도 요 계산하는 방법만 여러분이 알아두면 됩니다. 알았죠? 이게 이걸 꺼야 되나요? 이걸 꺼야지 움직여지지 이렇게.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블랙홀 한번 봅시다. 그러면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어떤 뭐가 있어요? 이제 어떤 거 행성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주변에 시공간이 이렇게 휘어져 있다고 생각할게요. 이렇게 3D로 안 하고 그냥 이렇게 2D로만 합시다. 이게 이해하기 편하니까 한쪽 방향만 생각하자고요. 실제는 요 밑에 방향도 생각해 줘야 되죠. 사실은 밑에 방향도 공간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휘죠. 이렇게 되죠. 이렇게 해서 이쪽도 이렇게 그려줘서 이쪽으로 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헷갈리니까 그냥 이거 하나만 가지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얘가 엄청나게 무거운 거, 뭐 이 항성 A가요, 수축이 됐다 생각합시다. 그러면 수축된 밀도가 엄청 커지죠. 그러면 얘가 밀도가 커지게 되면 더 무거워졌다 생각하면 됩니다. 어떤 애들은 똑같은 게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더 무거워지냐 그러는데 단위 크기로 볼 때 밀도라면 봅니다. 밀도라는 게 뭐 여러분 알다시피 밀도라는 게 뭐예요? 밀도. 이 질량을 뭘로 나눈 거죠? 부피로 나눈 거죠? 부피로. 그러니까 사이즈가 컸던 별이요. 중력 때문에 얘가 사이즈가 작아지거든요. 중력이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잖아요. 그죠? 잡아당깁니다. 이렇게. 잡아당기기 때문에 얘가 사이즈가 작아져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밀도가 엄청 커지죠? 전체 질량은 똑같을지 몰라도요. 밀도는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가지고 똑같은 크기로 잘랐을 때 여기하고 여기하고 똑같은 크기로 자르면요. 여기서는 똑같은 크기가 1이었으면 얘는 뭐 100배가 되면 100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해집니다. 그래서 이게 사이즈가 점점점 중력 붕괴라 그래가지고 별의 일생에서요. 태양처럼 불타는 별들이 결국은 사이즈가 이렇게 작아지거든요. 중력 때문에 중력 붕괴가 일어나가지고 그러면 별이 이런 식으로 되다가 나중에는 급기야는요. 얘가 너무너무 작아지게 되면 블랙홀이 됩니다. 블랙홀. 물론 블랙홀이 되려면 사이즈가
태양보다 훨씬 커야 됩니다. 태양보다 훨씬 큰 놈이 작아지면 되는데 어쨌든 블랙홀이 된다. 블랙홀이라는 거는 사실 어떤 애들은 그냥 구멍만 생각하는데요. 아무것도 없는 그게 아니고 저 속에 들어가면요. 거기에 별이 있어요. 이게 바로 블랙홀이란 별입니다. 근데 별이라는 건 우리가 왜 보이냐? 그래서 빛이 나오니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거든요. 얘도 어느 정도 빛이 나오니까 볼 수 있는데 얘는 그 빛마저 다 끌어당겼기 때문에 그래서 빛이 나오질 않습니다. 나가는 빛을 다 얘가 잡아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까맣게 보인다. 그래서 블랙홀이라 그러는 거죠. 요 가운데 별이 하나 있습니다. 엄청나게 밀도가 큰 게 여기 있어요. 뭐 개미 귀신이라고 그래갖고 이렇게 모래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 이제 개미들이 가다가 여기 빠지면은 쭉 끌려 들어가면 요 끝에 누가 있어요? 개미 귀신이 여기 살고 있죠? 그래갖고 들어오는 개미 잡아먹잖아요.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A가 더 수축되면은 시공간이 이렇게 수축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공간이 엄청나게 수축되다 보면은 구멍처럼 된다. 그러면 빛도 탈출하지 못해서 검게 보이는 게 바로 블랙홀인데요. 질량이 큰 별이 중력 붕괴가 일어나서 이제 생성되는 겁니다. 블랙홀은 별의 일생에서 마지막 단계가 되겠죠. 그러면 요 밑에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요. 요 싹 다 지워버리고 볼까 깔끔하게. 자, 여기 지금 지구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제 지구. 커서 나와야지. 지구 있죠. 여기에 이제 모든 게 빨려 들어갑니다. 이때는. 저 밑에 블랙홀이 있다 그러면 모든 걸 중력이 크니까 다 빨려 들어가겠죠. 그래서 빨려 들어갑니다. 자, 여기가 이제 아우어 유니버스라고 이제 우리 우주가 되고요. 대표로 지구 그랬는데 얘가 이제 빨려 들어간다 생각해 봅시다. 그럼 중간에 이렇게 연결되는 이 홀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웜홀이라 벌레 구멍이라고 웜홀. 벌레죠? 홀. 웜홀이라 합니다. 웜홀. 그러면 얘가 이렇게 끌려 들어가면 여기 가만히 붙어 있느냐? 그게 아니고 이렇게 돼서 어딘가 저쪽에 나오는 곳이 있을 것이다. 이게 이제 other universe, 다른 우주라 되어 있죠. 나오는 곳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그럼 들어가는 요쪽은 모든 게 들어가니까 블랙홀이 되죠. 블랙홀. 아무것도 안 보인다. 깜깜하다 이거죠. 빛마저 끌려 들어갔기 때문에. 그 다음에 중간 통로는 이제 웜홀이고요. 나오는 요쪽은 화이트홀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여기도 보면은 그거를 이제 또 다른 스타일로 그렸는데요. 자, 여기가 끌려 들어간다 생각합시다. 자, 여기로 끌려 들어가, 화이트홀 여기 끌려 들어간다는 게 낫겠구나. 이건 지워버리고요. 이거? 이게 지워지면 안 되는데? 에이, 할 수 없어. 내가 그려야지 직접. 자, 여기가 이렇게 돼서 끌려 들어가고요. 이렇게 돼갖고 이쪽에서 나온다고 생각합시다. 이렇게 나오고 우주 공간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연결돼 있다고 휘어서 연결돼 있다고 생각합시다. 이렇게. 자, 우주 공간이 휘어져 있어. 그러면 여기가 블랙홀이니까 여기 들어가잖아요. 자, A란 물체가 여기 들어갔어. 그럼 얘가 통과해서요. 드디어 B란 물체로 나오잖아요. 일로 이렇게 튀어나오겠죠. 이렇게 그죠? B가 이제 여기로 이제 A가 나옵니다. 그럼 여기 들어가는 것은 블랙홀. 여기 나오는 것은 화이트홀. 아이고 배가 고프니까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는데 녹음된지 모르겠다. 뭐 삥 소리 나서 그게 배에서 꼬르륵. 아이고 아침도 안 먹고 지금 점심때가 됐는데 점심도 안 먹고 지금 이거 교재 어제 만들어 놓은 거 다시 한번 잘 살펴보고 하는 겁니다 지금. 자, 요거는 웜홀이죠. 웜홀. 근데 웜홀을 통과한 동안은 시간이 흐르지 않는다. 시간이 흐르지 않아. 그러니까 여기 들어간 시간하고 들어가는 순간과 나온 시간이 똑같습니다. 실제 이론만 이렇지 실제는 이게 불가능해요. 이렇게 가면요. 웜홀의 중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요. 모든 물체는 전부 다 붕괴돼 버립니다. 그래갖고 이거를 우주선이 통과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은 얘가 여기서 정상적인 우주 공간을 따라서 시공간이 휘어 있다 그럽시다. 이렇게 얘가 여기까지 가는데 예를 들면 10만 년 걸린다. 10만 년. 근데 얘는 들어가자마자 나오니까 여기는 1초도 안 걸리겠죠. 예를 들어서 1초 걸린다 그럽시다. 1초. 자, 그러면 10만 년 전에 이쪽을 향해서
요 B 지점을 향해서 출발한 우주선이 10만 년 동안 똥 빠지게 와서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10만 년의 후손이 블랙홀을 이용해서 바로 오면은 동시에 도착하겠죠. 그럼 10만 년 전에 우리 조상들이 이제 갔던 우주선하고 동시에 만날 수 있죠. 이렇게 블랙홀이나 웜홀, 화이트홀 요거는 시간을 이렇게 여행할 수 있는, 즉 타임머신을 만들 수 있는 어떤 원리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실제로 이 안에 통과할 때 다 죽어버리니까요.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런 블랙홀이 진짜 있느냐? 진짜 있느냐? 현재 블랙홀이 있다고 이제 보고 발견된 곳이 있는데요. 블랙홀을 어떻게 찾냐 그러면요. 이렇게 찾을 수 있어요. 자, 블랙홀의 쌍성계 나온 거 보이죠? 여기 큰 별이 하나가 있고 별이 있는데 두 개 별이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 블랙홀이 형성돼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래갖고 이 별의 가스들이 지구로 치면 기체, 공기로 보면 되죠. 걔들이 끌려갑니다. 여기 있는 돌멩이나 물 같은 거 액체는 나중에 끌려가고 일단 가스들이 먼저 끌려가죠. 그래서 끌려가고 빙빙빙빙 돌면서 요 블랙홀이 가운데 있어요. 걔한테 끌려갑니다. 끌려가면 얘 가면서 막 돌잖아요. 그러면서 점점점 오그라들잖아요. 그럼 온도가 높아져요. 자, 주변에 빨려 들어가는 기체가 가열되면서 액선을 방출한다. 자, 온도가 높아지는 게 왜 그러냐면요. 지금 이만했던 게 이렇게 오그라들잖아요. 자, 오그라들게 되면 왜 온도가 높아지느냐? 자, 여기 있는 입자들은 자, 얘들이 운동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좀 넓은 공간을 운동할 수 있죠. 이렇게 그죠? 자유롭게. 그런데 좁게 오면은 여기 이제 오글오글오글 하면 지네끼리 운동하는데 부딪힐 거 아니야. 그 부딪히면 열이 납니다. 부딪히면 열이 납니다. 마찰열이 나는 거죠. 지네끼리.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넓은 교실에 5명만 있었는데 그냥 아주 좁은 공간에 서로 움직이기도 힘든 공간에 5명 갖다 놔봐. 그러면 우리 체온 때문에 뜨끈뜨끈하고 서로 막 대가리 부딪히고 샹 그러고 욕하고 난리가 나면서 온도가 높아지겠죠. 왜 그러냐면 여기에 있던 에너지하고 여기에 있던 에너지는 서로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그 똑같은 에너지인데 우리가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 제곱 이런 거 본 적 있죠, 그죠? 그럼 v 그럼 여기 오게 되면은 여기도 마찬가지 2분의 1 mv 제곱이 될 텐데요. 그래서 이 똑같은 에너지 상태를 갖고 공간이 좁아지게 되면은 여기서 운동 속도가 훨씬 커지게 됩니다. 부딪히는 충돌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위치 에너지가 요거는 여기서부터 보면 위치 에너지도 있죠. 그것도 이제 고려해야 되는데 mgh. 자, 여긴 줄어드니까 위치 에너지가 굉장히 줄어들었다고 생각할게요. 그럼 부위가 커지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오그라들면 얘들끼리 운동 속도가 굉장히 커집니다. 그럼 충돌하는 그것도 커지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열 있죠. 열. 온도란 건 뭐냐? 온도는 서로 충돌해서 나오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속도의 제곱이죠. 이 속도의 제곱을 우리가 열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 속도가 빨라지게 하면 열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여기는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은 상태였는데 여기는 상대적으로 온도가 높아집니다. 고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단열 압축이라 그러죠. 단열 압축하면 온도가 상승합니다. 그걸 단열 상승 이런 말을 쓰는데요. 그래서 오그라들면 이렇게 온도가 높아져요. 자, 여기 기체들이 보세요. 여기 이렇게 넓은 데 있다가 얘들이 몰려갖고 점점 몰려가면서 가운데로 몰려가니까 점점 좁아진 공간으로 가니까 온도가 높아집니다. 온도가 높아지면 엑스레이를 방출합니다. 엑스는 굉장히 고에너지입니다. 고에너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물체가 있는데 두 물체가 있다 그럽시다. A, B. 그럼 온도가 얘가 고온의 물체고요. 얘는 상대적으로 저온의 물체다. 그러면 얘는 에너지가 적게 나옵니다. 여기서는. 근데 고온의 물체는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것도 파장이 짧은 거. 그래서 여러분 밖에 나서 태양 보세요. 뜨거운 물체니까 엄청난 에너지가 나오니까 눈으로 쳐다보지도 못하잖아요. 햇살 맞으면 따끈따끈한 거 느끼고요. 자, 그러다 보면 이제 가시광선이 있으면요. 자외선이 있고요. 더 짧은 쪽으로. 자외선보다 더 짧은 게 엑스레이죠. 엑스레이보다 더 짧은 게 이제 간말에 이렇게 가는데요. 엑선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엑스레이 나오는 거 보여요, 요거? 여기서 이렇게 쫙쫙 나오죠, 엑스레이가. 이 엑스레이를 관찰하게 되면 얘들이 지금 끌려가는 중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이런 게 실제로 이런 걸 사진 찍을 수는 없습니다. 너무 멀기 때문에요. 우리가 상상한 겁니다. 이건 이렇게 상상도라고 돼 있죠. 그렇게. 그럼 엑스레이가 방출되니까 블랙홀을 찾으려 그러면 이제
밤하늘에 엑스레이 많이 나오는 걸 찾으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100조짜리의 블랙홀 사이그너스 X1 X선 관찰을 보면은 이제 여기에 이제 우주 이제 밤하늘에 그죠? 은하인데 그중에 바로 여기가 이제 100조짜리의 사이그너스가 100조짜리죠. X1. 거기서 엑스레이로 사진을 찍었더니 그냥 눈으로 봤을 때는 별론데요. 엑스레이로 찍으니까 엄청 밝게 보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놈은 엑스레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X선이. 주변에 다른 것들은 X선이 많이 나오지 않으니까 얘가 최고로 밝게 보이겠죠. 그러니까 이 별에서 엑스레이가 엄청 나오고 있다는 건 여기에 블랙홀이 하나 있다는 거죠. 블랙홀 자체는 찍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아무 빛이 안 나오기 때문에 찍을 수가 없어요. 그냥 까맣기 때문에 아무것도 찍을 수가 없지만은 엑스레이 사진이 나온 걸 보면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아, 블랙홀이 있어. 거기서부터 엄청난 엑스레이가 방출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블랙홀을 찾을 수 있다 이거죠. 자, 그래서 블랙홀이 현재 몇 군데 있는 거로 밝혀져 있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중력파를 보고 오늘 이제 강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도 이 얘기할 게 많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이렇게 45분에 갔네. 자, 중력파를 한번 볼까요? 자, 중력파는 뭐냐? 이 중력이 파동치면서 시공간을 따라 진행한다 이건데요. 이렇게 생각합시다. 여기 지금 물방개가 한 마리 있어요. 자, 물방개 한 마리인데 얘가 일로 헤엄쳐 가잖아요. 그럼 물방개 헤엄쳐 나가면 그 주변에 물살들이 이렇게 파동이 생기죠. 그럼 물방개가 또 여기까지 헤엄쳐 가면 파동들이 또 생기죠. 이렇게 물방개가 사과처럼 그려지냐? 물방개가 또 여기 왔다. 그럼 파동이 또 생기죠. 그래서 이런 물방개가 이렇게 헤엄쳐 가면요, 여기에 파동들이 계속 생기면서 사방을 퍼져 나갑니다. 똑같은 원리예요. 자, 가속된 그죠? 어떤 물체, 뭐 우주선도 좋고요. 얘가 우주 공간을 진행해 가잖아요. 여기가 이제 시공간이 가득 차 있는데, 그럼 얘가 가면은 여기 보세요. 여기 물이 있기 때문에 물에서 이렇게 물결들이 생기죠. 물결들이 생기죠. 결들. 이게 결이라 하잖아요. 물결. 마찬가지입니다. 시공간이 있으니까 시공간에 변화가 생겨서요. 아까 얘가 가면 시공간이 끌려 들어온다 그랬잖아. 중력이 큰 곳에서 시공간이 그걸 끌려 들어오죠. 지나가고 나면 다시 펴질 거 아니에요? 여기도 보면 물들이 물방개가 가면은 물들이 가는 동안 물들이 쑥 들어가죠. 근데 물방개가 지나가고 나면 여기는 물들이 들어가지만 여기 물들은 다시 펴지면서 올라가죠. 그럼 뭐 아래로 일렁일렁 치는 게 우리가 볼 때 물결이잖아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그럼 물결이 퍼져나가는데 여기서 뭐가 퍼져나간다? 그렇죠. 시공간의 결이 퍼져나가겠죠. 물결이 아니고 시공간의 결이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거. 이게 바로 뭐다? 이게 중력파다 이겁니다. 시공간이 휘어진 게 중력이니까. 중력 아까 별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중력. 여기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중력이 왜 생겼다? 여기 지구 주변에 시공간이 이렇게 휘어져 있다 이거죠. 휘어져 있으니까 물체가 이렇게 끌려 내려오니까 우리가 볼 땐 지구로 떨어진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시공간에 방개가 물을 헤치고 지나가 물결이 생겨서 사방으로 퍼져나가듯이 질량을 가진 물질이 우주 공간을 가면 실제 태양도 우주공간을 날아가고 있죠. 은하도 우주공간을 날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 지구도 우주공간을 날아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가속도로 가지고 우주공간을 날아가고 있기 때문에 시공간의 물결, 시공간의 결이 사방으로 친다. 그죠? 자, 그게 바로 뭐다? 그게 중력파다 이겁니다. 우리가 퍼져나간 거 물의 파동이죠. 이거는 수파라를 수파. 그죠? 물의 파동이다. 수파. 요거는 뭐에? 중력의 파동이다. 사실 이 중력이 시공간이 중력이라고 보면 됩니다. 더 좋게 얘기하면 시공간파 이것도 좋습니다. 원래 그죠? 시공간파 그것도 좋습니다. 시공간파 왜냐면 아까 물결파니까 물결파 수파니까 그죠? 근데 이제 요거를 시공간이 휘어진 걸 중력이라니까 중력파 그럽니다. 그래서 요거는 상상도인데요. 요 두 물질이 있죠. 지금 가운데 두 개가 서로 합쳐지는 겁니다. 서로 막 잡아당기면서 그럼 얘들끼리 요동치면서 이 둘이 만든 시공간 파가 사방으로 막 퍼져 나갑니다. 이 주변에 시공간이 휘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방으로 퍼져 나가는 게 이게 바로 이제 중력파다. 근데 이게 너무나 중력파 사이즈가 작습니다. 근데 2015년 얼마 안 됐죠? 9월 달에요. 라이고가 아니고 라이고입니다.
이게 라이고 이렇게 되나? 이게 아마 이렇게 그죠? 레이저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건데요. 라이고 중력파 관측에 성공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3억 년 전 아주 옛날이죠. 선 캄브레드 고생 때보다 더 이전입니다. 그때 태양 질량의 36배와 태양 질량의 29배인 두 천체가 합체해서 62짜리 물체를 만듭니다. 둘이 합치면 얼마죠? 36에 29 더하면은 65죠. 근데 합쳐서 62를 만든 거야. 그러면 3 차이가 나죠. 이 3만큼의 에너지는 중력파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방으로 이렇게 중력파로 3 정도가 빠져나갔습니다. 이것도 에너지니까요. 이쪽으로 나갈 때 에너지가 빠져나갔고요. 요 놈이 하나는 36이고 하나는 29짜리였는데 인제는 합쳐져 갖고 뭐가 됐다? 62가 됐습니다. 이제 하나를 합쳐졌어요. 태양 질량의 36배니까 어마어마하죠. 그죠? 태양 질량이 29배. 합쳐갖고 태양 질량 62배 된 거. 여기서부터 이게 13억 년 전에 있었던 사건인데 걔가 날라와서 지구에 이제 도착한 겁니다. 자, 여기 지구죠? 지구에 이제 도착했어요. 얘가. 그 중력파가 이렇게 도착했어요. 이제. 중력파 이렇게 물결 치면서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 중력파하고 같은 이 직각 방향으로 얘는 영향을 받아요. 물결 영향을 받는데 이렇게 된 거는 영향을 안 받습니다. 항상요 어떤 현상이 있는데 어떤 현상이 있는데요. 얘가 이렇게 진행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직각 방향은 서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벡터에서 A 도트 B 이퀄 제로 영향을 안 받죠. 그럼 A와 B는 서로 90도다 뭐 이런 거 그죠? 그래서 물체도 이렇게 있는데 그죠? 내가 물체를 일로 잡아당기면 이 잡아당긴 힘은요. 이 수직 방향으로 영향을 안 주죠. 영향을 안 줍니다. 서로. 바로 그거죠. 그래서 중력파가 만약 이렇게 온다 그러면 중력파 이쪽으로 어떤 거를 설치해두면 얘는 영향을 받는데 이거와 직각 방향으로 설치한 건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영향을 받지 않고 얘는 영향을 받죠.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영향 이렇게 파동이 빛이 왔다 갔다 하는데 레이저가 이렇게 가는데 얘는 영향을 받지 않으니까 얘는 아무 변화가 없는데 얘가 영향을 받았다 그러면 좀 과장을 한다 그러면요. 이렇게 영향을 받아가지고 약간 파동이 오그라든다 이런 식으로 오죠. 파장의 변화가 생기겠죠. 그렇게 되면 이놈하고 서로 이렇게 부딪혔을 때 영향이죠. 하나는 영향을 안 받은 놈, 하나는 영향을 받은 놈 비교하면 서로 차이가 생길 거 아니야. 그걸 이제 우리가 위상차가 생긴다 그러죠. 위상차. 자, 위상차가 생기게 되면요. 무조건 무슨 현상이 일어나죠? 그죠? 간섭 현상이 일어납니다. 간섭 현상. 자, 간섭 현상이 일어나면 우리가 볼 때는 막 컬러풀하게 막 얼락달락하게 막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용해 가지고 자, 이건 지워버리고 다시 오그라들어야 되니까 자, 그걸 이용해서 요쪽에 이쪽 방향으로 내가 좀 지울게요. 아이고, 이것도 다 지워졌네. 아, 미치겠다. 또 그래야 돼. 그래서 이제 사진 내가 봤죠? 그래서 연구 어떤 지역에다가 이게 이제 해놓은 겁니다. 이 칼라로 좀 그릴게요. 녹색으로. 이쪽,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도 무슨 시설물 지어놓고, 이쪽으로도 지어놨어요. 자, 그래갖고, 이걸 갖고 측정을 했는데, 여기 한번 봅시다. 그래서, 자, 여기 보면요. 자, 이 연구실인데요. 그 연구소인데요. 길이가 약 4km입니다. 4km면 장난 아니죠? 이 길이가 4km. 이 길이 4km. 이 길이도 4km. 그다음 지름이 한 1.2m 되는 지름 1.2m도 조그만 초등학교 1학년 애들 키 정도니까 꽤 크죠. 이 진공 상태에 레이저가 다닐 수 있는 통로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양쪽으로 이쪽하고 이쪽으로 만들어 놓고요. 끝에 거울이 있습니다. 가서 부딪혀 갖고 오는 거겠죠. 그다음에 여기서 레이저를 발생시켜 가지고 레이저를 쏴 가지고 여기서 레이저가 두 개로 나눠집니다. 그래 가지고 1번 방향, 이 1번이라고 합시다. 1번 방향으로 갔다 오고요. 똑바로 간 거 2번 그럽시다. 2번 방향으로 레이저가 거울에 반사해서 갔다 옵니다. 그러면 중력파가 지금 이쪽에서 온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이쪽으로 갔다 온 놈은 중력파 때문에 아주 미세한 거리와 시간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기 약간의 차이가 생긴다고 이렇게 표시해 줬죠. 이쪽은 차이가 없습니다.
그럼 빛의 반사대학 온 거를 받아서 이쪽으로 와서 관측하는 이쪽으로 이제 빛을 모으게 되면은 위상 차이가 생기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상태는 위상 차이가 서로 이거는 갔다 왔다 하면 반대이기 때문에 어쨌든 겹쳐서 아무런 신호가 검출되지 않는데 밑의 경우는 여기 보면 위상 차이가 생겼죠. 지우고 좀 더 확대해 볼게요. 위상 차이가 생겼죠? 노란색으로 해볼게요. 자, 이 부분하고, 그죠? 이게 똑바로 완전히 반대가 돼야 될 텐데, 여기 약간의 차이가 생겼죠, 이렇게. 여기가 최고 높은 데는 여기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더 확대해야 되나, 이거? 어떻게 되는지 알겠죠? 좀 더 확대해 보자. 확대가 되니까. 자, 이제 최고 확대됐다. 자, 여기 보면, 여기 꼭대기가 여기죠? 여기 꼭대기가 여기죠? 요 정도 차이가 생겼잖아요. 이 위상 차이가 생기게 되면 어떤 현상이 딱 나타납니다. 이거는 뭐 금방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중력파의 영향을 받았구나. 얘는 영향을 안 받은 건데 얘가 영향을 받았어. 영향을 오케이. 영향을 받았다. 얘가 영향을 받았다. 그렇게 되면 이런 위상 차이가 생겨 가지고 이 경로에 차이가 발생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걸 보고 우리가 중력파가 검출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력파가 검출되는 걸 바로 요 장비를 가지고 우리가 한 건데 이게 언제? 지금부터 몇 년 전에 정말 검출된 겁니다. 이게 2000 얼마? 2015년. 정말 얼마 전이죠? 그때 검출된 겁니다. 2015년 맞지? 중력파. 2015년 9월, 그죠? 2015년 9월. 2015년 9월. 라이고. 약 13억 년 전. 장난이 아니죠. 그죠? 13억 년이면 있을까 말까인데, 정말 아주 옛날에 정말 있었어 할 정도인데, 13억 년 전의 현상을 우리가 이렇게 알아낸 겁니다. 이거로. 그죠? 알아냈어요. 그래서 중력파가 있다. 중력파는 지금 있다. 이게 진실입니다. 이게 현재는 있다고 믿고 있는 거죠. 중력파가 있다는 거는 결국 뭐다? 중력파가 있다는 거는 아인슈타인 이론이 옳고요. 그 다음에 시공간이 있다는 게 또 증명이 되는 거죠. 시공간도 있다. 그리고 중력이란 건 시공간이 휘어져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시공간이 휘는 건 왜 휜다? 그렇죠. 여기에 질량이 굉장히 큰 물질이 있게 되면 질량이 큰 물질 주변에는 시공간이 휜다. 이런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상대성, 일반 상대성 이론의 가장 중요한 골자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해가지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난 이제 가서 이제 밥 좀 먹어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았고요. 항상 열심히 쌍코피 터지도록 공부하도록 하세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